안녕하세요. 데이업의 안호준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현대 퓨처넷입니다. 지금 소제목으로 제가 해외 관광객 입국에는 내가 수혜주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지금 퓨처넷, 한현대 퓨처넷 같은 경우에는 사명으로만 보면 어떤 회사인지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데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이 자회사 현대바이오를 통해서 화장품을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최근 뭐 K 컨텐츠 열풍에 어떻게 보면 수혜주일 수도 있고 뭐 돌아오는 뭐 중국 관광객을 포함해서 이 화장품, 이 소비의 측면에서도 이 이중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이 퓨처넷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기사 보시면 이 K 컨텐츠 열풍에 동남아 관광객은 뭐 화장품 담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동남아 관광객은 이 기존의 중국 관광객이랑 조금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 다른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와가지고 거의 소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화장품을 산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동남아 관광객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컨텐츠를 소비합니다. 뭐 콘서트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에는 없는 한국이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걸로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이 현대퓨처넷이 어떤 걸 만드냐면 네, 이러한 컨텐츠를 만듭니다. 지금 이게 건물 뭐 천장이라던가 외벽 이런 데에서 어떻게 보면 구현되는 이 컨텐츠인데 흔히 디지털 사이니지, 뭐 실감 컨텐츠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 뭐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 들어오는 해외 관광객을 위해서 이제 국내에서 앞으로 뭐 K 컨텐츠 중심 행사를 기획해서 이 개별 관광객에 대해 뭐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공략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공항부터 뭐 백화점, 호텔, 카지노 어떻게 보면 처음 봤을 때 휘황찬란하다 이런 느낌을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이 현대퓨처넷의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말씀드린 이 종속회사, 자회사인 이 현대바이오가 있는데, 바이오랜드. 이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제품이 전체 매출의 53% 정도,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, 이 히알루론산, 화장품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게다가 뭐 건기식 그리고 의약품 원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매출을 가지고 있고 의료기기 또한 전체 매출의 거의 20% 정도 될 정도로 근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콜라겐, 뭐 히알루론산 어떻게 보면 거의 천연에서 유래한 어떻게 보면 좋은 성분을 가지고 고부가 가치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러면 어떻게 보면 마진율도 높은 상황이겠죠. 이 제가 이게 대표적으로 현대퓨처의 두 가지 사업을 보여드렸는데 이 사업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네, 보시면 메시징 사이니지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실감 컨텐츠 전체 매출의 한 40% 정도 되고요. 이 화장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% 정도 됩니다. 그럼 이 현대퓨처넷 과연 뭐 바이오로 봐야 될지 아니면 컨텐츠 만드는 회사로 봐야 될지 뭐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큰 틀로 보면 소비에 있어서 뭐 양쪽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렇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사이니지 같은 경우에는 뭐 백화점, 아울렛 뭐 이런 데서 세 단장을 할 때는 꼭 들어가고 뭐 호텔, 카지노 이 관광객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 때 기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소비의 개선 그리고 동남아를 포함해서 한국에 입국하는 수많은 관광객을 준비하는 맞이하는 이런 과정에서 백화점 등 이런 소비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분명히 이 컨텐츠를 새로 단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또 이 화장품 소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했지만 이 천연 소재 요즘에는 이 화장품의 트렌드 자체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 그리고 깨끗한 그리고 좋은 원료 이런 화장품들이 굉장히 유행이 되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이 해외 관광객들도 한국의 좋은 화장품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러한 화장품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사업 양단에서 이 매출 증대라던가 이런 부분이
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 이 실적을 한번 보자면 지금 23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1,700억 정도 나왔고요. 그리고 영업이익은 25억이 나왔는데 이게 그 기저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22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 1,500억인데 영업이익이 95억, 거의 1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. 이게 뭐냐면 사실 현대퓨처넷이 이 방송통신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21년에 해당 사업부를 접으면서 이걸 매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영업이익이 뛴 부분이 있고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1,360억 그리고 영업이익 74억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는 이제 코로나를 어떻게 보면 끝내고 뭐 리오프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뭐 백화점이 새 단장을 하고 호텔이 새 단장을 하고 이러면서 이 현대 퓨처넷의 이익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. 물론 지금 올해 23년 같은 경우에는 22년에 뭐 금리 인상이라던가 소비 둔화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앞으로 추후에 올해 이제 관광객이 뭐 코로나 전에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한다라는 이 증권가라던가 기관의 전망치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이 새로운 신규 해외 관광객을 위해서 이 국내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새 단장을 위해서 이 현대퓨처넷의 사이니지 이 컨텐츠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 어차피 그리고 이 현대퓨처넷이 해당 부분에선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이 연결이 될 거고 이 현대퓨처넷 자체가 사실 현대 계열사이기 때문에 기존의 뭐 현대백화점이라던가 현대 아울렛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분명한 매출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실적에는 24년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저효과로 어떻게 보면 감소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24년에는 기저효과로도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데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차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차트 보시면 제가 22년부터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 2년, 3년 정도의 차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지금 현재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저점이 조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현대피처넷이 털 건 털었다. 그리고 앞으로 매출 증가에 따라서 이 영업이익 증가가 더 큰 폭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게 차트적으로 조금 나와 있는 것 같고 사실 이 종목 자체가 이 시장에 대해서 이슈로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러한 상승이나 거래 이런 부분은 어, 실적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뭐 대표이사의 주식 매입 그리고 이 현대 계열사들끼리 이 주식 교환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조금 뭐 이벤트 드리븐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 최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올라왔다가 다시 뭐 주가 조정이 있고 다시 올라온 이 부분은 지금 영종도에 리조트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뭐 수주 계약을 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호재가 시장에 반영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, 뭐 어느 리조트가 새로 오픈을 한다, 카지노가 오픈을 한다 이런 거에 있어서 네, 관심을 갖고 해당 종목을 관찰을 하시면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현대퓨처넷에 대한 네,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. 다음에는 더 많은 뉴스, 더 좋은 분석으로 이 현대퓨처넷 모든 주주분들이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